그 결혼 반지 내 돈으로 해준 거야. 당장 빼서 내놔. 법원 앞 시어머니는 만삭인 며느리의 손가락에서 기어이 반지를 뺏어갔습니다. 어디 경찰 불러볼까? 남의 재산 훔쳐가려고? 남편이라는 작자는 옆에서 며느리의 손목을 비틀어 거들었죠. 살같이 벗겨지고 피가 맺혔지만 며느리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반지가 빠지는 순간 며느리의 인생을 옥죄던 족쇄도 함께 풀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검은 세단 5대가 굉음을 내며 법원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한 남자가 며느리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건넨 한마디. 늦어서 죄송합니다, 누나. 저 왔어요. 이 한마디가 불러올 파란만장한 복수극, 그리고 가슴 벅찬 인생 역전 드라마.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가정법원 정문 앞 계단입니다. 민재가 서류 봉투를 허공에 흔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이제 자유의 몸이다. 옥자가 서연의 불룩한 배를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나니 속이 다 시원하네. 내 아들 괴롭히고 우리 집안 망신시킨 죗값이지. 서연이 두 손으로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만삭인 몸이 무거워 숨쉬기도 힘들었지만 서연은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이야. 이제 남이잖아. 옥자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원 앞 주차장에서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검은색 승용차에서 혜진이 내렸습니다.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혜진이 하이힐을 신고 총총히 걸어왔어요. 어머니. 혜진이 옥자의 팔에 자기 팔을 끼웠습니다. 옥자가 혜진의 손등을 토닥였어요. 우리 혜진이가 진짜 며느리지. 앞으로 잘해보자. 혜진이 서연을 향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웃음에는 승리의 기쁨이 가득했죠. 서연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 옥자가 서연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 결혼 반지 내 돈으로 해준 거야. 당장 빼서 내놔. 서연이 왼손 약지의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이건 남의 재산 훔쳐가려고? 어디 경찰 불러볼까? 민재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재가 서연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아! 서연이 비틀거렸습니다. 민재가 서연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억지로 빼냈어요. 반지가 손가락을 지나며 살같이 쓸렸습니다. 이게 뭐라고? 옥자가 민재 손에서 반지를 낚아챘습니다. 옥자가 반지를 자기 핸드백에 쑤셔 넣었어요. 팔면 얼마나 되려나.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때였습니다. 굉음이 들렸어요. 부르릉. 법원 진입로 쪽에서 검은색 세단 5대가 달려왔습니다. 차들이 일렬로 법원 정문 앞에 멈춰 섰어요. 첫 번째 차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두 번째 차에서도 세 번째 차에서도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죠. 남자들이 차량 옆에 도열했습니다. 법원 앞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야? 연예인 온 거 아니야?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가운데 있던 리무진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말끔한 네이비 수트를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이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고 서연을 향해 걸어왔어요. 구두굽이 바닥을 차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민재가 뒤로 물러섰어요. 저
저 사람 누구야? 혜진이 옥자의 팔을 꽉 쥐었습니다. 도연이 서연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도연이 허리를 깊숙이 숙였어요. 90도로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누나. 저 왔어요. 서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현이?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도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보육원에서 자기를 따라다니던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현아, 정말 너야? 옥자가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수트 재질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손목의 시계도 몇 천만 원은 하는 것처럼 보였죠. 옥자가 민재를 팔꿈치로 쿡쿡 찔렀습니다. 쟤 누구야? 서연이 아는 애야? 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도연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남자가 옥자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건물주이신 한도연 회장님의 명으로 귀하의 상가 임대차 계약은 오늘부로 해지되었습니다. 옥자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던 옥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며칠 전 자기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겠다던 투자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사 대표이사 이름은 한도연이었어요. 옥자가 도연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회장? 진성그룹 한도연? 도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 그 한도연 맞습니다. 혜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말도 안 돼. 저 남자가 회장이라고? 혜진이 뒤로 물러서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털썩? 혜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옥자도 비틀거렸습니다. 옥자가 혜진의 어깨를 잡고 그 옆에 무너져 내렸죠. 이럴 수가. 도연이 바닥에 쓰러진 두 여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도연의 눈빛에 차가운 빛이 서렸어요. 당신들이 뱉은 말과 행동 하나도 빠짐없이 되돌려주겠습니다. 민재가 한 발 다가섰어요. 잠깐만, 우리 얘기 좀. 경호원 2명이 민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재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도연이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누나 가요. 서연이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도연이 서연을 조심스럽게 리무진으로 안내했습니다. 도연이 뒷좌석 문을 열고 서연이 앉을 수 있도록 받쳐줬어요. 서연이 차에 타자 도연이 직접 문을 닫았습니다. 도연이 반대편 문을 열고 서연 옆에 앉았어요. 차량 행렬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옥자와 혜진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서로를 부둥켜 안았어요. 혜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떡해, 어머니. 우리 이제 어떡해. 옥자도 울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통곡 소리가 법원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가 멀어지는 차량 행렬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차 안에서 서연이 도연의 손등을 만졌습니다. 손등에 흉터가 있었어요. 현아, 이 상처는? 괜찮아요, 누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이 소리내어 울었어요. 도연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제가 누나를 지킬게요. 누나의 검이 되어드릴게요. 서연이 도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차가 법원을 빠져나갔어요. 법원 계단 위에 옥자와 혜진, 민재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그 모습을 찍어댔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연의 펜트하우스 거실에 불이 켜졌어요. 서연이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여기가 현이 내 집이야? 도연이 주방으로 걸어가며 대답했습니다. 네, 누나. 편하게 쉬세요. 도연이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냈어요.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물을 따랐습니다. 서연이 물잔을 받아들며 도연을 올려다봤어요. 현아, 정말 많이 컸구나. 누나 덕분이에요.
도연이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도연이 셔츠를 벗어 소파 옆에 걸쳤습니다. 현아, 왜 그래? 도연이 서연에게 등을 보였어요. 서연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도연의 등 전체에 화상 흉터가 선명했어요. 울퉁불퉁한 살같이 마치 녹은 초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흉터 사이사이로 채찍 자국도 보였죠. 현아, 이게 대체.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등에 손을 댔습니다. 도연이 몸을 움찔했어요. 미국 양부모한테 당한 거예요. 뭐라고? 입양 가자마자 알았어요. 저들이 저를 데려간 건 정부 보조금 때문이었다는 걸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줬어요. 깨 밥그릇에 담아서 마당에 던져줬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이 상처들이 반항하면 매일 채찍으로 때렸어요. 담배로 지지기도 했고요. 도연이 돌아앉아 서연을 마주봤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어요. 누나를 다시 만나서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요. 서연이 도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현아. 내가 몰랐어. 아니에요. 누나 잘못 없어요. 도연이 서연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제가 누나를 지킬 차례예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이 일어나 셔츠를 다시 입었습니다. 참, 누나.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머님? 옥자 씨 말이에요. 도연이 셔츠 단추를 채우며 말했습니다. 제가 건물을 산 건 투자사 명의였어요. 옥자 씨를 안심시키려고요. 그럼 어머님은 네가 산 줄 몰랐겠네. 네. 그래야 방심하니까요. 도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응징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자의 가게 앞에 트럭 한 대가 섰어요. 트럭에서 남자 대여섯 명이 내렸습니다. 남자들이 가게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옥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서류를 들이밀었어요. 건물주 명령으로 즉시 퇴거하셔야 합니다. 뭐? 계약 기간 아직 남았는데요. 계약서 보세요. 건물주가 바뀌면 즉시 해지 조항 있잖아요. 남자들이 가게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식탁을 들어 올렸어요. 그릇장을 끌고 나갔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내려놔요. 옥자가 남자 하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남자가 옥자의 손을 뿌리쳤어요. 우리는 일하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관리사무소 가세요. 옥자가 관리사무소로 뛰어갔습니다. 관리소장이 책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소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옥자가 책상을 쾅 쳤습니다. 관리소장이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새 회장님 지시예요. 어쩔 수 없어요. 회장이 누군데요? 진성그룹 한도현 회장님이요. 옥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 사람이 진짜... 네, 진짜예요.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거 본인이잖아요. 관리소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더 시끄럽게 하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옥자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어요. 가게 앞에는 이미 짐이 길거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혜진이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망했어. 다 망했다고. 옥자가 주저앉았습니다. 혜진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 가게가. 전화 너머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정신없어. 회사에서 잘렸어. 뭐? 왜? 모르겠어. 갑자기 인사팀에서 부르더니 짐 싸래. 혜진이 전화를 끊었어요. 혜진이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저 남자가 진짜 재벌일 리 없어. 혜진이 핸드백에서 약통을 꺼냈어요. 신경안정제를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사기꾼이야, 분명히. 옥자가 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이미 끝났어. 저녁 무렵이었어요. 민재가 흥신소 앞에 섰습니다. 간판에 독사 흥신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재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안쪽에서 남자가 나왔어요. 독사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한도연이란 사람 좀 조사해 주세요. 착수금 50만 원입니다. 민재가 주머니를 뒤졌어요. 지갑이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는데 나중에. 돈 없으면 나가세요. 독사가 민재를 밀어냈습니다. 민재가 문 밖으로 나왔어요. 민재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 시각 도연의 펜트하우스였어요. 도연이 서연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서재 안쪽 책장을 열자 비밀 공간이 나타났어요. 누나, 이거 보세요. 도연이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누나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수려한의 비법이에요. 서연이 책을 받아들었어요. 책장을 넘기자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요리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셨어요. 언젠가 누나한테 꼭 전해달라고요. 서연이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도연이 서연을 다시 거실로 데려갔어요. 테이블 위에 도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누나 레스토랑이에요. 일주일 뒤에 오픈해요. 서연이 도면을 들여다봤어요. 수려라고 이름 붙였어요. 누나가 주방장이고요. 하지만 나 이렇게 배가. 서연이 불룩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준비하면 돼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봤어요. 현아, 고마워. 아니에요, 누나. 제가 더 고마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펜트하우스 주방에서 요리책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메모지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출근 준비를 하며 주방으로 왔어요. 누나, 오늘도 연구해요? 응. 맛있는 거 만들어야지. 서연이 밝게 웃었습니다. 도연이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걱정 마. 아기도 힘내라고 응원하는 것 같아. 도연이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민재가 서 있었어요. 민재가 리셉션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만나러 왔다니까요. 예약 없으시면 안 됩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민재를 붙잡았어요. 민재가 발버둥 쳤습니다. 나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보안 요원들이 민재를 로비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도연과 서연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다정하게 웃으며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민재가 이를 갈았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민재가 술집에 앉아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혜진이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다 내 잘못이야. 민재가 혜진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뭘 어쨌는데? 재벌이라며? 유학파라며? 다 거짓말이었잖아. 혜진이 민재를 노려봤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혜진이 옥자의 집으로 갔어요. 옥자가 소파에 누워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잠이 와야 자지. 혜진이 옥자의 핸드백을 슬쩍 열었어요. 카드 지갑이 보였습니다. 혜진이 카드 한 장을 빼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전화 갈게요. 어디가? 친구 만나요. 혜진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명품 매장에 들어갔어요. 진열대에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보여주세요. 점원이 가방을 꺼내 보여줬어요. 400만 원입니다. 카드로 할게요. 혜진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점원이 카드를 긁었어요. 기계에서 삑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만요. 점원이 전화를 걸었어요. 점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카드 도난 분실 신고된 카드예요. 주변 사람들이 혜진을 쳐다봤어요. 뭐라고? 혜진이 카드를 낚아챘습니다. 혜진이 매장을 뛰쳐나갔어요. 혜진이 옥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카드가 왜 정지돼요? 네가 내 카드를 훔쳐갔구나. 당장 돌려놔. 저도 살아야죠. 그래, 네가 살려면 돈을 구해와. 당장. 옥자가 전화를 끊었어요. 혜진이 휴대전화를 쥐어짜듯 움켜쥐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도연이 서재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어요. 서류에는 옥자와 혜진의 금융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탈세 증거도 빼곡했죠. 도연이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도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수려라는 간판이 걸렸어요. 레스토랑 입구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서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배가 불러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서연의 눈빛은 빛났습니다. 소스는 이렇게 뿌려주세요. 서연이 접시 위에 소스를 둥글게 그렸어요. 주방 직원들이 서연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직 멀었어요. 더 완벽해야죠. 홀에서 손님들이 음식을 먹으며 감탄했어요. 이 맛 진짜 예술이네. 여기 예약하기 진짜 힘들다던데. 도연이 홀 구석에 앉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신문에 큼지막한 기사가 실렸어요. 유명 음식 평론가가 쓴 칼럼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주방을 지휘하는 천재 요리사 유서연의 열정. 기사 사진에는 배를 두드리며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혜진이 카페에 앉아 그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내려쳤어요. 전현이 감히. 옆 테이블 사람들이 혜진을 쳐다봤습니다. 혜진이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녁 무렵이었어요. 혜진이 허름한 건물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독사 흥신소라는 간판이 보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독사가 의자에 기대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유서연이란 여자 좀 조사해 주세요. 독사가 담배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뭘 알아내고 싶은데요? 저 여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거요. 뭐든지요. 혜진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 돈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비상금이에요. 꼭 뭔가 찾아주세요. 독사가 돈다발을 세어봤어요. 이틀 주세요. 이틀 뒤였습니다. 혜진이 다시 흥신소를 찾아왔어요. 독사가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유서연이랑 한도연, 둘 다 같은 보육원 출신이더군요. 혜진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둘 다 희망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기록 해킹해서 확인했죠. 혜진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서류에는 보육원 명단과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혜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저한테 부탁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식당 창고에 좀 들어가 주세요. 혜진이 독사에게 봉투를 하나 더 건넸어요. 독사가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뭘 하라는 건데요? 이걸 풀어놓으세요. 혜진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독사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죽은 쥐와 바퀴벌레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도 찍어서 위생당국에 제보하고요. 독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독사가 검은 옷을 입고 수려 식당 뒤편에 섰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였죠. 독사가 창고 자물쇠를 따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재료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독사가 상자를 열어 쥐와 바퀴벌레를 바닥에 풀어놨어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어둠 속에서 번쩍였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혜진이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작성했어요. 제목은 진성그룹 회장, 고아원 출신 스폰녀에게 특혜였습니다. 본문에는 서연과 도연이 같은 보육원 출신이라는 내용과 식당 위생 불량 사진을 첨부했어요. 이제 끝이야, 유서연. 혜진이 언론사 여러 곳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혜진의 손가락이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이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가 30통이 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수십 개였죠. 서연이 포털 사이트를 켰어요. 메인 화면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진성그룹 회장의 은밀한 후원, 고아원 동생을 스폰, 위생 불량 식당 수려, 재벌 회장 힘으로 오픈했나? 서연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졌어요. 식당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매니저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수려입니다. 오늘 예약 취소할게요. 아, 네. 전화가 끊기자마자 다시 벨이 울렸죠. 수려입니다. 예약 취소요. 그런 더러운 식당 못 가요. 매니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이 식당 앞에 도착했어요.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한도연 회장과 무슨 관계세요? 보육원에서 같이 자랐다는데 사실인가요? 회장님한테 돈 받고 식당 연 거 맞죠? 서연이 두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럼 해명해 보세요. 기자들이 서연을 에워쌌어요. 서연이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사람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비켜주세요, 제발. 그때 뒤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더러운 스폰녀 물러가라. 피켓을 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누군가 서연을 향해 날계란을 던졌어요. 탁! 계란이 서연의 어깨에 터졌습니다. 노른자가 흰색 인부복을 타고 흘러내렸죠. 으악! 서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페인트 풍선이 날아왔습니다. 빨간 페인트가 서연의 얼굴과 옷을 적셨어요. 제발 그만해요. 서연이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하. 서연이 비틀거렸어요. 매니저가 달려와 서연을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숨이 안 쉬어져요. 매니저가 서연을 뒷문으로 데려갔어요. 옥자의 집이었습니다. 옥자와 혜진이 TV를 보며 박수를 쳤어요. 화면에는 페인트 범벅이 된 서연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잘 됐어, 잘 됐어. 옥자가 손뼉을 쳤습니다. 이제 위자료 소송 걸면 돈 좀 받을 수 있겠네. 혜진이 옥자를 쳐다봤어요. 민재한테 전화하세요. 당장 소송 준비하라고요. 옥자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도연의 집무실이었어요.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연이 태블릿을 받아들었어요. 화면에는 서연이 공격받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도연이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벽에 던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산산조각 났어요. 당장 법무팀장 불러. 비서가 급히 나갔습니다. 법무팀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관련된 놈들 다 찾아내. 고소하고 구속시켜. 도연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연이 코트를 집어들고 집무실을 나섰어요. 도연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 키를 누르자 경적이 울렸어요. 도연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엑셀을 밟자 차가 튀어나갔어요. 식당 뒷문이었습니다. 서연이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옷이 온통 페인트와 계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매니저가 물수건을 가져왔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서연이 몸을 떨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기익. 급제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도연이 뛰어들어왔어요. 누나. 도연이 서연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도연이 무릎을 꿇고 서연 앞에 앉았어요. 누나, 괜찮아요? 서연이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현아. 도연이 코트를 벗었습니다. 코트를 서연의 어깨에 걸쳐줬어요. 오물 묻은 옷이 가려졌습니다. 도연이 서연을 품에 안았어요. 누나, 미안해요. 제가 늦었어요.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도연이 서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누나와 아이,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요. 도연이 서연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저놈들 다 쓸어버릴 거예요. 하나도 안 남기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도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도연이 서연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진성그룹 본사 대강당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가 빼곡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마이크가 놓여 있었죠. 도연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라섰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도연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도연이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연이 셔츠를 벗었어요. 도연이 뒤를 돌았습니다. 등 전체를 뒤덮은 화상 흉터가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어요. 기자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흉터를 보십시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10살 때 보육원 화재를 겪었습니다. 도연이 다시 앞을 돌아봤어요. 그때 저를 구해준 사람이 유서연 씨입니다. 도연이 셔츠를 다시 입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누나는 제 등을 끌어안고 불길 속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나도 팔에 화상을 입었죠. 기자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내연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유서연 씨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도연이 단추를 채우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입양을 갔고 누나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누나를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도연이 옆에 있던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비서가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옥자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서연이 무거운 배를 이끌고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옥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안 해? 손님 오기 전에 다 끝내야지. 네, 어머님. 서연이 허리를 펴며 대답했어요. 임신한 게 뭐 그리 유세야. 나도 임신하고 일 다 했어.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식탁에서 옥자와 민재, 혜진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서연이 부엌에서 국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 식었잖아. 다시 데워와. 옥자가 국그릇을 밀어냈어요. 국물이 테이블에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이 행주를 들고 닦기 시작했어요. 쯧쯧, 쓸모없는 것. 영상이 또 바뀌었습니다. 옥자가 서연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조종해? 이혼하기 싫다고? 어머님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이것만 해줘도 감지덕지 해야지. 기자들이 경악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 기자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저런 일이. 영상이 끝났어요. 도연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게 유서연 씨가 겪은 현실입니다. 도연이 무대 옆을 가리켰어요. 이제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겠습니다. 서연이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연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배가 불러 걷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도연이 서연의 팔을 잡아 부축했어요.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유서연입니다. 서연이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시댁에서 하녀 취급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서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제 아이를 위해서요. 서연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한도연 회장님은 제 동생이자 은인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구해주셨어요. 서연이 도연을 돌아봤어요. 저는 이제 제 아이를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시각이었어요. 인터넷에서 혜진의 과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리꾼들이 혜진의 사진을 찾아냈어요. 최혜진, 학력 위조 전과자, 혼인 빙자 사기로 집행유예 받은 전력.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남의 가정을 파괴했네. 사기꾼이 재벌 3세 행세했다고. 민재의 회사였습니다. 민재가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민재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아내가 그 사기꾼이래. 저 사람도 참 불쌍하긴 하네. 민재가 멈춰 섰어요. 민재가 동료들을 노려봤습니다. 뭘 봐?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민재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젠장. 민재가 세면대를 주먹으로 쳤어요.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왔어요. 강민재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나오시죠. 보안 요원들이 민재의 팔을 잡았어요. 나요. 왜 이래요? 인사팀에서 기다립니다. 민재가 끌려갔어요. 인사팀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민재에게 던졌어요. 해고 통지서요. 뭐? 왜요? 회사 이미지 실추요. 더 이상 근무 불가입니다. 이게 무슨... 짐 싸서 나가세요. 당장. 보안 요원들이 민재를 사무실로 끌고 갔어요. 민재가 책상 서랍을 비웠습니다. 동료들이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어요. 민재가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민재를 건물 밖으로 내보냈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옥자의 가게 앞이었어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악덕 시어머니 물러가라, 며느리 학대범 오유티. 사람들이 구호를 외쳤어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옥자가 가게 안에서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봤습니다. 옥자의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거래처 이름이 떴어요. 옥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왜요? 계약 기간 남았잖아요. 평판 관리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은행 이름이었어요. 여보세요? 대출금 일시 상환 요구합니다. 갑자기 왜요? 담보가치 하락으로 판단됩니다. 2주일 안에 갚으세요. 옥자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혜진의 집이었습니다. 혜진이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자기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였죠. 혜진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독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받아, 제발. 독사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전원이 꺼져 있거나. 혜진이 휴대전화를 던졌습니다. 휴대전화가 벽에 부딪혀 떨어졌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서연과 도연이 차에 타고 있었어요. 차가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빈터가 나타났어요. 예전 보육원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풀만 무성했죠. 여기가. 서연이 차에서 내렸어요. 도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우리가 살던 곳이에요. 두 사람이 빈터를 걸었어요. 서연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 놀이터 있었지? 네. 누나가 저랑 그네 타던 곳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아, 그때 정말 무서웠어. 저도요. 불이 막 번지고 도연이 서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누나가 저를 구해줬잖아요. 당연하지. 넌 내 동생인걸. 서연이 웃었어요. 도연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누나, 평생 지켜줄게요. 고마워, 현아. 서연이 도연의 등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배를 움켜쥐었어요. 누나, 왜 그래요? 배가 아파. 서연의 다리 사이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양수가.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으려 했어요. 도연이 서연을 안아들었습니다. 비서님, 당장 병원. 대기하던 비서가 차로 달려왔어요. 도연이 서연을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도연도 서연 옆에 탔어요. 빨리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했어요. 서연이 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현아, 무서워. 괜찮아요, 누나. 금방 도착해요. 도연이 서연의 이마를 닦아줬어요.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으악. 서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진통이 심해졌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누나. 조금만요. 도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들고 나왔어요. 도연이 서연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산모 긴급 이송합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연이 뒤따라 뛰었습니다. 분만실 문이 닫혔어요. 도연이 문 앞에 섰습니다. 도연이 두 손을 모아 쥐었어요. 안에서 서연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도연이 눈을 감았어요. 분만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이 복도를 서성였어요. 발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안에서 서연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도연이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네, 회장님. 옥자와 민재, 지금 당장 가압류 실행해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강제 집행도요? 네. 한 푼도 남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분만실에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힘주세요. 조금만 더요. 으악. 서연의 비명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이 벽에 등을 기댔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옥자의 아파트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옥자가 문을 열었어요. 법원 집행관 5명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법원 집행관입니다. 가압류 집행하러 왔습니다. 집행관 하나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뭐? 가압류? 옥자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채무 변제 때까지 재산 압류합니다. 집행관들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냉장고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장롱문을 열었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옥자가 집행관의 팔을 잡았어요. 집행관이 옥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업무 방해하지 마세요. 집행관 둘이 소파를 들어 올렸어요. 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안 돼요. 그건 내 거예요. 옥자가 따라 나갔어요. 복도에 가구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사람이 문을 열고 내다봤어요. 저 집 무슨 일이야? 빚 못 갚았나 봐. 옥자가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어 밍크 코트를 꺼냈어요. 옥자가 코트를 꽉 껴안았습니다. 이건 못 가져가요. 절대로. 집행관이 옥자에게 다가왔어요. 그것도 압류 대상입니다.
싫어요. 이건 내가 산 거예요. 옥자가 코트를 품에 안았습니다. 집행관이 코트를 잡아당겼어요. 옥자도 놓지 않았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코트 소매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 옥자가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길거리였어요. 민재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다가왔어요.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민재가 혜진을 노려봤어요. 쇼핑 좀 했어. 쇼핑? 돈은 어디서 났어? 민재가 혜진의 쇼핑백을 낚아챘습니다. 가방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얼마짜리야? 100만 원 좀 넘어. 혜진이 가방을 도로 빼앗았어요. 미쳤어?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당신이나 돈 벌어와요. 혜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가 가져온다던 돈은 다 어디 갔어? 민재가 혜진의 멱살을 잡았어요. 나요. 혜진이 민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때 옥자가 나타났어요. 옥자가 짐을 끌고 걸어왔습니다. 엄마. 민재가 달려갔어요. 무슨 일이야? 집에서 쫓겨났어. 다 압류당했어. 옥자가 주저앉았습니다. 민재가 혜진을 돌아봤어요.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 당신이나 잘하시지. 혜진이 비웃었습니다. 옥자가 혜진에게 다가갔어요. 네가 우리 집안 망쳤어. 제가요? 어머니 욕심이 문제였잖아요. 인연이 지금. 옥자가 혜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혜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나요. 네가 없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 두 사람이 바닥에서 뒹굴었어요. 민재가 말리려 했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혜진이 옥자의 가방을 발견했어요. 가방 안에 돈다발이 보였습니다. 혜진이 가방을 낚아챘어요. 이게 뭐예요? 그건 내 비상금이야. 내놔. 옥자가 가방을 잡으려 했습니다. 혜진이 몸을 돌렸어요. 민재가 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방 내려놔. 싫어요. 저도 살아야죠. 혜진이 민재의 정강이를 걷어찼어요. 아! 민재가 비틀거렸습니다. 혜진이 어둠 속으로 뛰었어요. 전연 잡아. 옥자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혜진은 이미 멀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병원 분만실이었어요. 의사가 외쳤습니다. 머리 나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으윽. 서연이 이를 악물었어요. 하나, 둘, 셋. 힘. 으악. 서연이 온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응애. 간호사가 아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예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간호사가 아이를 닦아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어요. 복도에 서 있던 도연이 멈춰 섰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아드님이세요. 서연 누나는요? 산모도 건강하세요. 도연이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서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이가 서연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누나. 도연이 다가갔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어요. 현아, 우리 아기 봐. 예뻐요. 도연이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꿈틀거렸어요. 안아볼래요? 제가요? 응. 삼촌이잖아. 서연이 아이를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아이가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의사가 다가왔어요. 탯줄 자르시겠어요? 제가요? 네. 가족이시잖아요. 의사가 가위를 건넸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받았어요. 탯줄을 잘랐습니다. 도연이 아이를 간호사에게 건넸어요.
누나 고생했어요. 고마워, 현아. 서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탈진한 얼굴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재가 병원 로비에 나타났어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유서연 씨 병실이 어디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강민재요. 남편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죄송하지만 면회 금지 명단에 올라 있으세요. 뭐, 내 아들인데? 민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호원 2명이 다가왔어요. 나가주시죠. 비켜요. 내 아들 봐야 한다고. 경호원들이 민재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재를 로비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나라고. 경호원 하나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입니다. 민재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법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경호원들이 민재를 밀어냈습니다. 민재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경호원들이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혔어요. 공항이었습니다. 혜진이 가방을 끌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다가왔어요. 최혜진 씨 맞으세요? 누구세요? 여권 만들어드린다고 연락한 사람이에요. 혜진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권 가져왔어요? 네. 대신 돈부터 주세요. 여기요. 혜진이 봉투를 건넸어요. 남자가 봉투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여권 주세요. 잠깐만요. 남자가 뒤로 물러섰어요. 어디 가요? 혜진이 남자를 쫓아갔습니다. 남자가 뛰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군중 속으로 사라졌어요. 혜진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 안 돼. 혜진이 주저앉았어요. 병원 병실이었습니다. 서연이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옆 침대에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도연이 의자에 앉아 2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아이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잘 자라, 우주야.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서연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도연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을 지킬 거예요. 도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복도였어요. 청소부가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자였어요. 독사였습니다. 독사가 병실 문번호를 확인했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타깃 확인. 작전 대기 중. 독사가 걸레를 들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산후조리원 VIP실이었어요. 서연이 소파에 앉아 아이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우주가 열심히 빨고 있었어요. 우리 아가 잘 먹네. 서연이 우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나, 컨디션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우주도 잘 크고 있고. 도연이 꽃다발을 화병에 꽂았어요. 우주를 내려다봤습니다. 우리 우주 삼촌 왔어. 그 순간이었어요. 우주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우주가 젖을 떼었어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우주야? 서연이 우주를 흔들었어요. 우주가 축 늘어졌습니다. 우주야, 우주야. 서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도연이 달려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숨을 안 쉬어. 숨을 안 쉬어. 도연이 비상벨을 눌렀어요. 벨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숨을 안 쉬어요. 간호사 하나가 우주를 받아들었습니다. 바닥에 눕혔어요.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의사 선생님 빨리요.
다른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어요. 청진기를 우주의 가슴에 댔습니다. 맥박이 너무 약해요. 응급실로 옮겨요. 네. 간호사들이 우주를 들것에 올렸습니다. 서연이 뒤따라 뛰었어요. 우주야, 엄마 여기 있어. 복도를 달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응급실로 내려갔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신생아 응급 환자요.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우주를 응급실 침대로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보호자는 밖에서 기다리세요. 안 돼요, 제 아기예요. 서연이 의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치료가 급해요. 의사가 서연의 손을 떼어냈어요. 커튼이 쳐졌습니다. 도연이 서연을 안았어요. 누나, 괜찮을 거예요. 우리 우주가. 서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이 서연을 일으켜 세웠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커튼을 열고 나왔어요.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기 어떻게 됐어요? 일단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무슨 검사요? 심장 초음파를 찍어야 합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겼어요. 지금 대학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우주를 구급차에 실었어요. 서연과 도연이 함께 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구급차가 도로를 달렸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의료진이 우주를 받아갔습니다. 검사실로 들어갔어요. 서연과 도연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서연이 벽에 기댔어요.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도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1시간 뒤였어요. 담당 교수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보호자 되시는 분들이시죠? 네, 저희예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교수가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3사람이 앉았습니다. 교수가 엑스레이 사진을 모니터에 띄웠어요. 아기가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심장 질환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좌심형 성부전증이라고 합니다. 그게 뭔데요? 심장 왼쪽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겁니다. 교수가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 부분이 정상보다 훨씬 작아요. 서연이 입을 막았습니다. 치료는요? 치료하면 되잖아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국내에는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해외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얼마나요? 48시간입니다. 그 안에 수술하지 못하면 교수가 말을 멈췄어요. 서연이 교수를 올려다봤습니다. 못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위험합니다. 서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우리 아기.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이 서연을 부축했어요. 누나, 정신 차려요. 우리 우주가. 서연이 오열했습니다. 교수님, 아기를 볼 수 있나요?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접촉은 안 됩니다. 유리창 너머로라도 보고 싶어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사람이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인큐베이터가 보였어요. 우주가 그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우주야. 서연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눈물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도연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예요. 지금 당장 전 세계 심장병 권위자를 찾아요. 무슨 일이십니까? 우주가 심장병이에요. 48시간 안에 수술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도연이 전화를 끊었어요.
누나, 제가 꼭 살릴게요. 현아. 서연이 도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시각이었어요. 혜진이 모텔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진성그룹 회장의 조카, 위독한 상태로 대학병원 입원. 혜진이 TV 앞으로 다가갔어요. 심장병. 혜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거 기회잖아. 혜진이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독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일 하나 맡길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병원에 갈 거예요. 같이 가요. 혜진이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저녁이었습니다. 혜진과 독사가 병원 뒤편에 섰어요. 뭘 하려는 거예요? 독사가 물었습니다. 저 아기를 데리고 나올 거예요. 미쳤어요? 그건 유괴잖아요. 입 다물어요. 돈 줄 테니까. 혜진이 독사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지하로 들어가요. 두 사람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기계실 문을 열었어요. 혜진이 쓰레기통에 라이터를 댔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빨리 나가요. 두 사람이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뒤였어요. 화재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띠리리링. 스프링클러가 터졌어요.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불이야. 대피하세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복도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환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보호자들이 짐을 챙겼습니다. 혜진이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마스크를 썼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어요.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를 옮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혜진이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인큐베이터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혜진이 우주가 있는 인큐베이터로 갔어요. 이제 끝이야. 혜진이 인큐베이터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비. 바이탈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우주의 심장 박동이 멈췄어요. 뭐야? 혜진이 당황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누구세요? 저는. 혜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카트를 밀어 의료진을 넘어뜨렸어요. 으악! 의료진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혜진이 비상구로 뛰었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의료진이 우주에게 달려갔어요. 심정지예요. 제세동기 가져와요. 간호사가 기계를 끌고 왔습니다. 그때였어요. 도연이 복도를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어왔었어요. 회장님, 미국 스탠포드 병원에 전문의가 있습니다. 당장 연락해요. 하지만 기상이 안 좋아서 비행기가. 상관없어요. 무조건 데려와요. 도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 간호사를 붙잡았습니다. 신생아가 심정지예요. 뭐라고? 도연이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의료진이 우주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제세동기가 충전됐습니다. 하나, 둘, 셋. 지직. 우주의 몸이 튀어 올랐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안 돼요. 다시요. 하나, 둘, 셋. 지직. 다시 튀어 올랐습니다. 비. 모니터에 심장 박동이 나타났어요. 돌아왔어요. 도연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서연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주가 어떻게 됐어?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도연이 서연을 안았어요. 서연이 도연의 가슴에서 울었습니다. 도연이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용기 띄워요. 지금 당장이요. 하지만 태풍 뚫고서라도 가요. 우주를 살려야 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도연이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도연이 휴대전화를 귀에 댔어요. 파일럿, 상황이 어때요? 회장님, 태풍이 심각합니다. 이륙이 불가능해요. 불가능은 없어요. 무조건 띄워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조종사 2명 더 투입해요. 의료진을 데려와야 해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이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섰어요. 우주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가느다랗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버텨, 우주야. 그 시각이었어요. 혜진이 뒷골목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졌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혜진이 모퉁이를 돌았어요. 폐지를 줍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누구야? 혜진이 멈춰섰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자였어요. 너. 옥자가 혜진을 알아봤습니다. 어머니? 혜진이 뒤로 물러섰어요. 옥자의 시선이 혜진이 든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가방 내 거잖아. 아니에요. 내놔, 당장. 옥자가 혜진에게 달려들었어요. 혜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요. 그 안에 내 돈 있어. 내 비상금이라고. 옥자가 가방을 잡아당겼어요. 혜진도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제 거예요. 이 도둑년아. 옥자가 혜진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두 사람이 빗물 고인 바닥에 쓰러졌어요. 가방이 옆으로 굴러갔습니다. 혜진이 가방을 잡으려 손을 뻗었어요. 옥자가 혜진의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아! 혜진이 옥자의 얼굴을 밀쳤어요. 옥자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혜진이 일어나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옥자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딜까? 옥자가 혜진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렸어요. 혜진이 바닥에 쓰러지며 가방을 놓쳤습니다. 두 사람이 가방을 향해 기어갔어요. 옥자가 먼저 가방을 잡았습니다. 이건 내 거야. 혜진이 돌을 집어들었어요. 옥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뽀삐뽀. 경찰차 2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혜진이 일어나 달아나려 했습니다. 잡아. 경찰관 하나가 혜진을 붙잡았어요. 나요. 나요. 혜진이 발버둥 쳤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옥자를 일으켰어요.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경찰관이 혜진의 가방을 뒤졌어요.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최혜진. 수배자네요. 뭐? 무슨 소리예요? 상습 사기, 절도, 방화, 살인 미수.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철컥. 혜진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시죠. 경찰관이 혜진을 경찰차로 끌고 갔어요. 옥자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미국 스탠포드였어요. 공항 활주로에 비행기가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나무들이 휘청거렸습니다. 의사 한 명이 우산을 쓰고 비행기로 걸어갔어요. 승무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탑승하세요, 교수님. 날씨가 정말 최악이군요. 교수가 비행기에 올랐어요. 파일럿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바로 이륙합니다. 이 날씨에 괜찮겠어요? 걱정 마세요. 최고의 조종사들입니다. 비행기 문이 닫혔어요.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르릉.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어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떠올랐어요. 먹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렸어요. 교수가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수님. 곧 안정됩니다. 승무원이 물을 건넸어요. 병원 복도였습니다. 서연이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았어요. 제발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우주한테 이런 일이? 서연이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발 우주만 살려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어요. 누나, 현아.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출발했어요. 곧 도착해요. 정말? 네. 제가 약속했잖아요. 꼭 살린다고. 도연이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우주는 강해요. 우리 누나 아들이잖아요. 고마워, 현아. 새벽 5시였어요. 인천공항 관제탑이었습니다. 스탠포드 1번기 착륙 허가 요청합니다. 기상 상태가 불량합니다. 대기하세요. 음성 불량. 다시 말씀해 주세요. 착륙 불가입니다. 착륙합니다. 관제사가 깜짝 놀랐어요. 미쳤어? 저 날씨에?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어요. 타이어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기익. 급제동 소리가 울렸어요. 비행기가 활주로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경찰 차량이 비행기 옆에 섰어요. 교수가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교수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에스코트 하겠습니다. 교수가 경찰차에 탔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차들이 출발했어요. 병원 수술실 앞이었습니다. 도연과 서연이 서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교수가 나왔어요. 간호사들이 뒤따라왔습니다. 교수님, 도연이 달려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 상태부터 봐야겠습니다. 교수가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12시간 걸릴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문이 닫혔어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서연이 벽에 기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도연이 서연을 부축했어요. 누나 앉아요. 괜찮아. 아니에요. 앉아야 해요. 도연이 서연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서연이 두 손을 모아 쥐었어요. 제발, 제발. 경찰서 취조실이었어요. 혜진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 하나가 앞에 섰어요. 독사라는 사람 알죠? 모르는데요. 거짓말 마세요. 다 자백했어요. 뭘 자백했는데요? 형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병원 방화, 식당 위생 테러, 신생아 살해 미수. 다 당신 사주였어요.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혜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증거도 다 있어요. 이메일 기록, 통화 내역, 동거래. 거짓말이에요. 혜진이 일어나 책상을 뒤집으려 했어요. 형사가 혜진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나요. 나라고요. 경찰서 밖이었어요. 민재가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경찰관 하나가 나왔습니다. 강민재 씨? 네. 어머니 박옥자 씨 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알아요. 합의금 내야 풀려나는데요. 돈 없어요. 민재가 담배를 땅에 비볐어요. 그럼 구속될 수도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경찰관이 고개를 저으며 들어갔습니다. 민재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오후 6시였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나왔어요.
서연과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교수가 마스크를 벗었어요. 땀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교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성공했습니다. 서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정말요? 네. 아기는 건강합니다. 서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이 서연을 부축했어요. 서연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살았어. 우리 우주 살았어. 도연도 눈물을 흘렸어요. 교수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료진이 우주를 회복실로 옮겼어요. 서연과 도연이 유리창 너머를 봤습니다. 우주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가슴이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잘했어, 우주야. 서연이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도연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누나, 이제 끝났어요. 응, 이제 끝이야.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복도에 석양빛이 비쳤어요. 저녁 뉴스였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흥신소 사장 독사와 최혜진이 구속됐습니다. 화면에 두 사람이 포승줄에 묶여 나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또한 진성그룹 한도연 회장의 조카가 대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병원 앞 모습이 비쳤습니다. 한 회장은 태풍을 뚫고 미국 의료진을 직접 모셔와 화제가 됐습니다. 부성애가 대단하네요. 앵커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 복도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모여 얘기했어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회장님이 직접 비행기 띄우셨대요. 저런 가족이 진짜 가족이지. 회복실이었어요. 서연이 의자에 앉아 우주를 지켜봤습니다. 도연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누나, 이거 마셔요. 고마워. 서연이 커피를 받았습니다. 도연이 우주를 내려다봤어요. 잘 자고 있네요. 응. 이제 괜찮아.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이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올랐습니다. 길고 길었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도시 외곽 판자촌이었어요. 녹슨 철판으로 만든 단칸방입니다. 옥자가 곰팡이 핀 빵 조각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민재가 그 빵을 낚아챘습니다. 그건 내 거야. 내가 주운 거잖아. 배고파 죽겠어. 민재가 빵을 입에 넣었어요. 옥자가 민재의 팔을 때렸습니다. 야, 토해내. 싫어. 두 사람이 바닥에서 뒹굴었어요. 오후였어요. 옥자가 시장 통로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도와주세요. 먹을 게 없어요. 지나가던 여자가 옥자를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저 사람 TV에 나온. 맞아, 며느리 괴롭히던 시어머니. 천벌 받았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옥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자, 저런 사람한테 줄 거 없어. 여자들이 지나갔어요. 옥자가 빈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판자촌 방이었어요. 민재가 바닥에 누워 신음했습니다. 허리야. 시끄러워. 일이나 나가. 옥자가 소주병을 들이켰어요. 못 일어나. 공사장에서 다쳤다고. 쓸모없는 것. 옥자가 민재를 발로 찼습니다. 아야. 술이나 사와. 빨리. 민재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교도소였어요. 독방 안에 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벽을 보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식사 준비됐어요. 혜진이 벽을 향해 웃었습니다. 네, 곧 갈게요. 저 드레스 입고 갈게요. 교도관이 문 밖에서 고개를 저었어요. 저러다 완전히 미치겠네. 서울 6성급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이 무대를 채웠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무대 중앙에 돌상이 놓였습니다. 책, 마이크, 청진기, 판사봉이 올려져 있었어요. 우주가 한복을 입고 돌상 앞에 섰습니다. 통통한 볼이 귀여웠어요. 우주야, 뭐 잡을래? 서연이 우주 옆에 앉았습니다. 연한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우주가 돌상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작은 손을 뻗었어요. 판사봉을 집어들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 되겠네요. 정의로운 아이가 되겠어요. 서연이 우주를 안아 올렸어요. 우주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잘했어, 우리 아가. 도연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주가 태어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도연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유서연 씨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도연이 무대 옆을 가리켰습니다. 비서가 스크린을 내렸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보육원 시절 사진이 나왔어요. 어린 서연과 도연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바뀌었어요. 병원에서 서연이 우주를 안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공원에서 웃고 있었어요. 해가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Will you marry me? 하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반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열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서연 누나. 서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과거에는 누나가 저를 지켰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남은 평생은 제가 당신과 우주의 검이자 방패가 되겠습니다. 도연이 반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현아. 도연이 일어나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반지를 서연의 약지에 끼워줬습니다. 반지가 완벽하게 맞았어요. 도연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우주가 두 사람 사이에서 웃었어요. 으아.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천장에서 금빛 꽃가루가 쏟아져 내렸어요. 세 사람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연이 도연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사랑해, 현아. 저도 사랑해요, 누나. 도연이 서연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우주가 두 사람의 뺨을 손으로 툭툭 쳤어요. 으아. 서연과 도연이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연회장 구석이었어요. 독사가 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독사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독사가 박수를 쳤어요.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호텔 밖이었어요. 민재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현수막이 보였어요. 우주 첫 돌잔치를 축하합니다. 민재가 현수막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보안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아무것도. 나가주세요. 보안요원이 민재를 밀쳤어요. 민재가 비틀거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갔어요.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습니다. 연회장 무대였어요.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다 같이 보세요. 서연과 도연, 우주가 나란히 섰어요. 서연이 우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하나, 둘, 셋.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햇살처럼 환한 미소였습니다.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서연의 눈가에 웃음주름이 잡혔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행복한 빛이 났어요. 우주가 두 사람을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물러났어요. 연회장 전체가 보였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였어요. 하객들이 웃으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별들이 하늘에 빛났습니다. 차가운 밤이었지만 연회장 안은 따뜻했어요. 서연이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연이 서연을 돌아봤어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웃었어요. 우주가 두 사람 사이에서 손뼉을 쳤습니다. 으악! 세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행복이 넘쳐 흘렀어요. 무대 위 가족 사진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서연의 미소, 도연의 눈빛, 우주의 웃음. 세 사람의 얼굴에 담긴 사랑과 희망. 햇살처럼 따뜻한 행복. 사진이 천천히 페이드아웃 됐어요. 흰 화면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고요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가족의 시작. 사랑으로 이어진 세 사람. 이제 그 누구도 그들의 행복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시련을 이겨낸 자들의 승리. 선이 악을 이긴 결말. 정의가 승리한 이야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옥자와 민재는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감옥에서 지난 날을 후회했어요. 독사는 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과 도연, 우주는 행복했어요. 진정한 가족이 됐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 함께 웃고 우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밝은 내일을 향한 첫걸음. 사진 속 세 사람의 미소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전부였어요. 호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떨어졌어요. 세상을 덮어갔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하게. 연회장 안에서 웃음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따뜻하고 행복한 소리. 사랑이 가득한 소리.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서연 씨와 도연 회장의 이야기 가슴 뜨겁게 들으셨나요?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그치면 더 맑은 하늘이 열리듯 서연 씨의 눈물도 결국 찬란한 행복으로 보상받았습니다. 반면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사람들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지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지금 혹시 삶이 고단하고 춥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 생각했던 순간에 찾아온 서연 씨의 기적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밤은 서연 씨 가족의 행복한 미소를 떠올리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기적 같은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몸도 마음도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